구독자 여러분, 알테오젠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지금 가격만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를 앞으로도 그냥 바이오주라고 봐야 하느냐는 겁니다. 보통 바이오주는 임상 결과 하나에 웃고 허가가 늦어지면 급락하고 기술 수출 하나가 나오면 주가가 폭발합니다. 아직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몇 년 뒤 성공할 가능성을 현재 주가가 먼저 당겨서 반영합니다. 그런데 알테오젠에서는 조금 다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ALT-B4가 적용된 K추르다 큐렉스가 이미 시장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은 1억 2,800만 달러였습니다. 2분기에는 4억 6,300만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또 다른 글로벌 제약사가 ALT-B4를 선택하면서 최대 3억 6,500만 달러의 신규 계약도 추가됐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미 팔린 제품이 돈을 만들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아직 팔리지 않은 다음 제품들이 계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테오젠의 진짜 몸값은 키추르다 하나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ALT-B4라는 같은 길을 지나가면서 반복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구조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믿는 투자자는 주가가 흔들릴 때 어디까지 버텨야 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좋은 회사라는 생각과 상관없이 비중을 줄여야 할까요? 오늘은 알테오젠의 장기 가치를 보는 방법과 함께 바이오주는 다른 업종과 어떻게 다르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K추르다 큐렉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1억 2,800만 달러였습니다. 2분기에는 4억 6,3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약 262% 증가입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제품 하나가 많이 팔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피하 주사 전환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초기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키트루다는 정맥 주사 방식입니다. 키추르다 큐렉스는 피하 주사 방식입니다. 공식 제품 정보에 따르면 투여 용량에 따라 약 1분 또는 2분에 걸쳐 피하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머무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진료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ALT-B4는 이런 대용량 바이오 의약품의 피하 주사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바이오 투자자의 시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업은 제품이 잘 팔리면 매출이 늘고 가격이 오르면 영업이익도 비교적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판매 대수와 평균 판매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주는 이자 이익과 배당을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는 다릅니다. 오늘 진행되는 임상의 경제적 결과가 몇 년 뒤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현재 이익보다 미래 성공 확률을 먼저 거래합니다. 이것이 바이오주가 작은 뉴스에도 크게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알테오젠의 강점이면서 동시에 위험입니다. ALT-B4를 적용한 제품이 하나씩 실제 상업화되면 미래 성공 확률을 추정하는 단계에서 실제 판매를 확인하는 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바이오 특유의 불확실성 일부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시장이 그 성공을 이미 높은 주가에 반영했다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는 성공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키추르다 큐렉스의 2분기 4억 6,300만 달러가 중요합니다. 숫자 자체도 크지만 판매 속도가 시장 기대를 얼마나 넘어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바이오 성장주에서는 좋은 숫자와 좋은 주가가 항상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상보다 좋은 매출이 나와도 이미 주가가 더 높은 기대를 반영했다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호재가 나왔는데 왜 떨어지냐고 생각하면 바이오 투자에서 계속 혼란스러워집니다. 흔히 바이오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임상 성공을 몇 달 동안 기대하면서 주가가 먼저 오릅니다. 실제 성공 발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가는 당일부터 빠집니다. 뉴스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 뉴스를 기다리며 산 투자자가 발표를 계기로 수익을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뉴스 내용, 선반영 정도, 발표 당일 가격 반응을 같이 봐야 합니다. 알테오젠의 ALT-B4 추가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5일 회사는 글로벌 제약사와 한 품목의 피하 주사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계약 규모는 3억 6,500만 달러, 약 5,119억 원이었습니다. 상업화 이후 매출 로열티도 별도로 받는 구조입니다. 좋은 뉴스입니다. 그런데 바이오 투자자는 여기서 계약 총액만 보면 안 됩니다. 기술 수출의 최대 계약 금액은 오늘 회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선급금이 있고 개발 단계 마일스톤이 있고 허가 단계가 있고 상업화 단계가 있습니다. 파트너 제품이 개발에 실패하면
일부 금액은 영원히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술 수출을 볼 때는 몇천억 원 계약이라는 헤드라인보다 어떤 단계까지 실제 돈으로 전환됐는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이것도 일반 제조업과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알테오젠 2분기 실적은 이런 변화를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연결 매출은 689억 원, 영업이익은 3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바이오주다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분기에도 342억 원의 영업이익이 똑같이 반복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알테오젠의 현재 실적에는 기술 수출과 마일스톤이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전통 제조업처럼 직전 분기 이익의 일정 배수를 곱해 적정가를 계산하면 큰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투자자는 수익의 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합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계약금 비중이 줄고 상업화된 제품 판매와 연결된 마일스톤, 나아가 반복되는 로열티 비중이 커지는가입니다. 이것이 알테오젠이 단순 바이오 이벤트주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받기 위한 핵심입니다. 키트루다 하나만 성공했다면 좋은 제품 하나에 좋은 기술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글로벌 제약사가 같은 기술을 반복해서 선택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기술 하나를 여러 제품에 재판매할 수 있다는 플랫폼의 경제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키트루다는 여기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입니다. 큐렉스가 판매될수록 알테오젠의 계약 가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훨씬 흥미롭습니다. 키트루다 큐렉스 자체가 ART-B4의 거대한 실사용 레퍼런스가 됩니다. 새로운 글로벌 제약사가 ART-B4를 검토할 때 이 기술이 실제 상업 제품에서 작동하느냐는 질문에 답할 사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에서는 첫 상업화가 중요합니다. 첫 계약은 기술 가능성을 보고 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은 앞선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업 제품까지 나오고 매출이 발생하면 다음 파트너가 부담해야 하는 기술 위험은 더 낮아집니다. K-트루다 큐렉스 매출이 커질수록 알테오젠에게 직접 돈이 들어오는 효과뿐 아니라 신규 계약 협상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바이오 플랫폼의 가치도 결국 각 파트너 프로그램의 성공 확률을 합친 것입니다. 계약이 10개 있어도 모두 상업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상이 늦어질 수 있고 개발 전략이 바뀔 수 있고 파트너사가 해당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숫자만 계속 더해서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허도 바이오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 기업도 특허가 중요하지만 특허 한 건의 판단으로 전체 현재 가치가 크게 바뀌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바이오 플랫폼은 특정 기술의 독점성과 존속기간이 미래 로열티 계산에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투자자는 분기 실적뿐 아니라 특허 일정과 경쟁사의 움직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 기술을 잊으면 안 됩니다. SC 전환 시장은 알테오젠이 혼자 차지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다른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기술과 경쟁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SC 시장이 커진다는 것과 ART-B4가 그 시장을 모두 가져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추가 글로벌 제약사가 실제로 알테오젠 기술을 선택하는지가 경쟁력을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주가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 투자에서는 크게 3개의 가격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벤트 전 가격, 이벤트 당일 가격, 이벤트가 끝난 뒤 가격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가 첫 번째와 두 번째만 봅니다. 발표 전에 사야 하나? 발표 후 급등하면 따라가야 하나?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온 뒤 2, 3거래일이 지나도 가격이 유지된다면 시장이 그 뉴스를 새로운 기업 가치로 인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호재 당일 거래량이 폭증하고 윗꼬리가 길게 생긴 뒤 다음 날부터 계속 고점이 낮아진다면 좋은 뉴스가 단기 매도 기회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알테오젠 영상에서 제가 가장 자주 말씀드릴 지표 중 하나가 호재 발표 후 2, 3거래일 반응이 될 겁니다. 이것을 삼성전자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발표한 날 2% 빠졌다고 해서 다음 날 바로 투자 논리가 무너졌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메모리 가격, 수출, 외국인 매수, 다음 분기 이익이라는 연속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오는 다음 큰 데이터가 몇 주 또는 몇 달 뒤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당일 가격에 기대와 실망이 훨씬 압축돼 나타납니다. 바이오주에서 뉴스 당일 추격 매수가 특히 위험한 이유입니다.
자동차와도 다릅니다. 자동차 판매량이 한 달 조금 줄었다고 그 회사의 핵심 기술이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 판매량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임상에서는 특정 실패가 해당 파이프라인의 현재 가치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투자자는 기대 수익만큼 사건 하나가 가져올 비대칭적인 하방 위험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알테오젠 비중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회사 전망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계좌의 60%, 70%를 한 바이오 종목에 넣으면 기술에 대한 분석이 맞아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의 이벤트 때문에 계좌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이오에서는 현금이 단순히 놀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다음 이벤트에서 판단할 권리를 남겨두는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알테오젠 장기 보유자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저는 4개를 묶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트루다 큐렉스 판매입니다. 두 번째, 실제 마일스톤과 상업화 수익입니다. 세 번째, 추가 ART 비포 계약입니다. 네 번째, 기존 파트너 프로그램의 임상 허가 진행입니다. 이 4개가 앞으로 간다면 단기 주가 흔들림과 장기 투자 논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 논리가 훼손되는 조건도 미리 정해놓겠습니다. 큐렉스 판매 증가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합니다. 상업화 수익의 현실화가 계속 늦어집니다. 주요 파트너 개발이 연속적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됩니다. 신규 ART 비포 계약이 오랫동안 끊기면서 경쟁 플랫폼의 파트너를 빼앗기는 징후가 나타납니다. 특허 방어력에 중대한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중 하나가 나왔다고 바로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 평단과 관계없이 처음 투자 논리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격 손절과 논리 손절의 차이입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는 업황이 살아있는데 시장 공포로 10% 밀렸다면 오히려 장기 기회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가격만 떨어졌다고 무조건 실패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이오에서는 핵심 임상이나 특허, 상업화 논리가 훼손됐는데 많이 빠졌으니 싸다고 물타는 행동이 훨씬 위험합니다. 주가가 싸진 것과 성공 확률이 낮아진 것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평균 매수가가 낮은 투자자도 이 원칙은 똑같습니다. 수익이 많다고 회사의 모든 이벤트를 무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비중이 적절하고 큐렉스와 ART 비포 플랫폼의 장기 논리가 유지된다면 핵심 물량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이 커지면서 알테오젠이 계좌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다면 일부 이익 실현으로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바이오에서 좋은 수익을 내고도 한 번의 이벤트로 모두 돌려주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30만원 안팎 투자자는 가격보다 다음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큐렉스 다음 분기 매출, 상업화에 따른 수익 유입, 신규 계약, 그리고 신주 상장 이후 후속 수급입니다. 좋은 뉴스가 없는데도 저점이 높아지고 거래량이 안정되면 시장이 다음 이벤트를 다시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 호재가 나오는데 고점은 낮아지고 거래량도 빠진다면 기대가 과도하게 선반영됐는지 의심해야 합니다. 높은 평단의 투자자는 본전을 투자 논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40만 원에 샀다는 사실은 MST도 모르고 글로벌 제약사도 모르고 시장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40만 원을 다시 정당화하려면 ART 비포 사업이 그만큼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왔을 때도 본전까지 무조건 기다린다 보다 사업 데이터와 계좌 비중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신규 투자자는 더 단순합니다. 다음 기술 수출을 마치려고 매수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뉴스가 나온 뒤 주가가 급등하면 그때 따라가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바이오의 좋은 눌림은 뉴스가 없는 날 싸 보이는 자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좋은 뉴스가 이미 공개됐고 차익 실현 물량도 나왔는데 투자 논리가 살아있고 거래량이 안정되면서 수급이 다시 붙는 자리입니다. 이런 구간이 확인될수록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과 레버리지라면 원칙은 더 강해집니다. 바이오에서는 해외 파트너의 뉴스가 한국장이 끝난 뒤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날 시초가가 전날 종가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절가를 정했다고 위험이 모두 관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격에 실제로 팔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보다 현금 비중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 업종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섹터 전체도 같이 봐야 합니다. 알테오젠 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투자자가 바이오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낮추기 시작하면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반대로 알테오젠의 상업화 성공이 확인되고 리가켄바이오나 ABL바이오 같은 다른 플랫폼 기업으로 거래 대금이 확산되면 시장이 다시 바이오 플랫폼 전체에 높은 평가를 주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과 섹터, 자금을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알테오젠에서 가장 이상적인 흐름은 단순히 주가가 매일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키트루다 큐렉스가 계속 성장합니다. 마일스톤과 상업화 수익이 실제 실적으로 들어옵니다. 새 파트너가 ART-B4를 선택합니다. 기존 파트너 프로그램도 임상과 허가로 이동합니다. 그 사이 주가가 조정받더라도 저점에서 장기 자금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사업과 주가가 같이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흐름은 훨씬 거칠 겁니다. 좋은 계약이 나오고도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아무 뉴스가 없어 투자자가 지칠 수도 있습니다. 신주 상장이나 공매도 때문에 사업과 관계없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기술 수출이나 파트너 데이터가 나오면 며칠 만에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불연속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바이오 장기 투자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흐름도 생각해 둬야 합니다. 시장은 계속 다음 계약을 기대하는데 새로운 계약의 질이 낮아집니다. 큐렉스 전환 속도도 기대보다 느려집니다. 파트너 프로그램까지 지연됩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과거의 성공만 기억하면서 계속 물타기를 합니다. 바이오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주가 하락 자체가 아니라 성공 확률이 변했는데도 과거의 성공 확률로 계속 계산하는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알테오젠을 앞으로 볼 때 K-트루다 큐렉스 하나만 보면 부족합니다. 큐렉스의 2분기 매출은 4억 6,300만 달러까지 증가했고 알테오젠 역시 2분기 매출 689억 원과 영업이익 342억 원을 기록하면서 기술 수출을 넘어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단계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최대 3억 6,50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ART-B4 계약도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핵심 질문은 K-트루다가 성공하느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K-트루다의 성공을 보고 몇 개의 글로벌 제약사가 ART-B4를 추가로 선택하는지, 그 계약 가운데 몇 개가 임상을 통과하고 몇 개가 실제 제품으로 판매되며 그 결과 알테오젠에 얼마나 반복적인 현금이 들어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투자에서는 전망만큼 대응 방법이 중요합니다. 반도체처럼 업황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처럼 다음 달 판매량을 기다리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벤트가 무엇인지, 시장이 얼마나 먼저 기대했는지, 발표 당일 거래량과 종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2, 3 거래일 뒤에도 그 뉴스의 가치가 가격에 남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이런 이벤트 전후 외국인과 기관 수급, 거래 대금 변화, 그리고 바이오 안에서도 실제 돈이 들어가는 대장주가 어디인지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자분들께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뉴스만 보고 뒤늦게 따라가지 않고 거래량과 수급, 그리고 실제 눌림이 살아있는 자리를 구분하는 대장주 눌림목 매매법 파일도 함께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바이오에서는 좋은 뉴스를 찾는 것보다 좋은 뉴스가 나온 뒤에도 시장에 돈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공식 신청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K-트루다 큐렉스 판매와 ART-B4 추가 계약, 그리고 26일 신주 상장 이후 실제 수급이 우리가 세운 투자 논리를 강화하고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드리겠습니다.